무명이 다른 옷감에 비해 좋은 이유. 전통시대 대표적인 옷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비단, 촉감이 부드럽고 고급 옷감으로 사용되지만 생산량이 적고 비쌌다. 모시, 통풍이 좋아서 여름용으로만 입을 수 있는 옷감. 삼배, 마포라고도 한다. 촉감이 거칠긴 하지만 천이 질겨서 고려시대까지 백성들은 대부분 이것을 입었다. 무명, 면포라고도 한다. 촉감이 괜찮고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옷. 모피, 아주 드물게 입었다. 짐승의 가죽은 비단보다도 구하기 어려웠다. 이 중 삼배와 무명이 일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옷감이었다. 그러니 두 옷감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삼배는 목면에 비해 2배 정도 더 질기다. 반면 목면은 삼배보다 2배 정도 더 부드럽다. 보온성은 목면이 삼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다. 전자현미경으로 그 구조를 보면 삼배는 빈 공간이 거의 없지만 목면은 많다. 빈 공간이 많다는 것은 공기층을 포함하고 있어 보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로폼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또 목면만의 탁월한 장점이 있었다. 다른 어떤 옷감보다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점. 비단의 경우 생산량이 매우 적고 삼배의 경우 전 과정 수작업을 필요로 했지만 목면의 경우는 작물이라 수확량도 많고 여러가지 도구를 이용할 수 있어 노동 생산성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목면의 노동 생산성은 삼배의 무려 5배 정도다. 다만 삼배의 원료인 대만은 추운 곳에서도 잘 자랐지만 목화의 경우 중부지방 이상에서부터는 잘 자라지 않았다. 미국도 남부에서 목화 농업을 많이 했다. 물론 조선 후기가 되면 목화가 개량되어 북부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지지만 말이다. 조선 전기 목화의 재배지를 보여준다. 조선시대 때 삼남지방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농업 생산성의 차이 때문인. 무명실 짜기. 먼저 솜에서 씨앗을 분리한다. 이때 씨아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이렇게 뽑은 솜을 일정한 크기로 말아서 고치로 만든다. 이 고치를 물레에 걸고 씨를 쭉쭉 뽑아낸다. 면포 만들기. 실타래가 만들어지면 배틀에서 배를 짠다. 이걸 길쌈이라 한다. 날실과 시실을 교차하여 직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완성된 면포는 옷감으로도 화폐 대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면포의 생산은 국가 경제의 20%를 차지할 정도였다. 목화의 재배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이유는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고려 말기는 귀족들의 수탈로 농촌 경제는 피폐해지고 많은 농민들이 유랑을 하게 된다. 때문에 공민왕 이후인 여말 선초 기간 중에는 피폐해진 농가 경제를 재건하여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거국적으로 노력하던 시기였다. 전민 변정도감을 세워서 빼앗긴 토지와 빚을 지고 노비가 된 사람들을 원래대로 돌리고 과전법을 실시해서 양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곤 했었지. 그리고 그런 일의 일환으로 국가적으로 장려했던 게 바로 목화의 재배였다. 예를 들면 공민왕 때는 혼수품으로 비단 이불을 장만해 갔던 풍습을 고쳐서 무명 이불도 혼수품으로 사용하도록 어명을 내렸고 농상집요라는 원나라 농서를 민가에 보급해서 목화의 재배법 등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 조선 세종의 경우는 3인 정책을 통해
추운 함경도 지방까지 목화 재배를 권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정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면포는 노동 생산성이 삼배에 비해 획기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백성들 스스로 목화의 재배를 크게 선호하였다. 뒤의 표는 염한 선초 기간 중 삼배와 면포의 점유율 변동을 그래프화한 것이다. 실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변화상을 느낄 수 있다. 15세기 초인 태종실록의 기사다. 최근 10년 사이에 대거 삼배에서 면포로 바뀌었다. 최근 물건을 사고 팔 때 사람들은 반드시 면포로 값을 지불한다.